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0대 노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경찰이 첫째와 둘째 아들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생전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단순 악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수의 외상과 뇌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악몽 같아요. 제 친형들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게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100억씩 유산을 받았는데도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의 막내 아들이 바로 저예요. 지금도 손이 떨려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올해 93세셨습니다. 정말 강인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조그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저희가 학교 갈 때까지 도시락도 싸주시고 밤늦게 집에 오시면 저희 숙제도 봐주시고 정말 슈퍼우먼 같은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돈을 모아야 한다. 너희들이 나중에 고생하지 않게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원룸 하나부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가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라 임대업도 잘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큰 재산이 되었죠. 저희 삼형제는 성격이 정말 달랐어요. 첫째 형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죠.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힘들어 하셔도 빨리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로만 하고 직접 모시고 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둘째 형은 반대로 입이 너무 가벼운 편이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효도할게요라고 말은 잘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건 별로 없었죠. 어렸을 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몸살로 며칠 누워 계실 때가 있었는데 첫째 형과 둘째 형은 학교 가야 한다, 학원 가야 한다며 나가버리고 제가 혼자 어머니 죽 끓여드리고 약 갖다 드린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역시 막내가 제일 착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성인이 되고 각자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 이런 차이가 더 뚜렷해졌어요. 첫째 형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어머니한테는 정말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명절 때만 얼굴 비추고 그것도 형수가 어머니 안부나 확인하고 가자고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첫째 형수는 솔직히 어머니를 좀 귀찮아하는 티가 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식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불만이 많으셨어요. 둘째 형은 좀 달랐어요. 입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머니한테 돈 빌리러 올 때가 더 많았어요.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계속 손을 벌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주시면 어머니 저 때문에 돈 모으신 거 아니에요, 라면서 거의 협박조로 말하는 것도 봤어요. 둘째 형수도 비슷했어요.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졸라대는 걸 여러 번 목격했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가 사준다면서요. 그에 비해 제 아내는 정말 어머니를 진짜 딸처럼 모셨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일이 기억나네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제 아내가 바로 어머니, 제가 안마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30분 넘게 안마를 해드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제 아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진짜 속이 깊다고 늘 자랑하셨죠.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는 일주일에 2~3번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런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제 아내가 직접 약국 가서 약 사다 드리고 죽도 끓여서 갖다 드리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드렸어요. 명절 때는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났죠. 첫째 형수, 둘째 형수는 명절 음식 준비할 때 힘들다, 옛날 방식은 이제 그만하자는 소리만 하는데 제 아내는 어머니 손맛 그대로 배우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함께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제 아내가 고마우셨나 봐요.
가끔 저한테 내 아내는 정말 복덩어리다. 너는 복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를 불러 모으셨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정리하고 싶다. 너희들한테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재산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각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형은 강남의 상가 건물, 둘째 형은 분당의 오피스텔, 저는 목동의 아파트 단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다. 내 자식들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시면서도 단 조건이 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 우애 좋게 지내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때 형들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첫째 형은 어머니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했고, 둘째 형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큰 돈을 받으면 뭔가 책임이 따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증여 이후로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형은 예전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기 시작했는데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머니, 혹시 다른 재산은 얼마나 더 있으세요? 라든지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둘째 형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가 효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더 챙겨주실 거죠?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미 너희한테 줄 만큼 줬다고 말씀하셨지만 형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떠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이미 큰 재산을 받았으니까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신경 써서 모시려고 했어요. 작년부터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도 높아지고 가끔 어지러움도 호소하셨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대부분 저희 부부 몫이었어요. 첫째 형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하고 둘째 형은 사업 때문에라고 하면서 잘 안 나타났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게 서운하셨나 봐요. 저한테 형들은 돈만 받아가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막내야, 내가 나를 제일 잘 보살펴준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나머지 재산도 네가 더 많이 받아야겠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들한테 들리면 오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렸지만 어머니 마음은 이미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몇 달 전부터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이상하게 자주 어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야 형들도 어머니를 좀 챙기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형들이 다녀간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셨거든요. 막내야, 형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는데 나머지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자꾸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똑같이 100억씩 줬는데 또 뭘 더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라고 고민하고 계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징조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집 아래층에 사시는 김씨 할머니가 가끔 저한테 요즘 위층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 다툼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형들이 어머니와 다투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야, 형들이 와서 자꾸 큰 소리를 낸다. 나를 협박하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너만 더 받을 생각 말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눠달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형들이 어머니를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첫째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 어머니가 무서워하신다고 하는데 대체 뭐라고 하신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첫째 형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무섭게 했다고 그래? 라면서 발뺌하더라고요.
그냥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이 왔어요. 그날은 평일 오후였는데 제 아내한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면서 형들이 또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다. 정말 무섭다.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머니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 전까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시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저희가 회사에서 급히 나와서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1시간 정도 흘렀을 거예요. 어머니 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서네요.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첫째 형과 둘째 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첫째 형이 막내야, 진정해. 어머니가 갑자기 넘어지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형들 표정이 당황하긴 했지만 슬픔보다는 불안함이 더 커 보였거든요. 제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불렀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심정지 상태가 된 지 한참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확인을 받았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조사할 때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정말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넘어지셨다고 진술했어요. 저희가 부축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다고도 하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달랐어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거실 여기저기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의자도 넘어져 있고 화분도 깨져 있고 단순히 한 사람이 넘어져서 생긴 상황 같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어머니 휴대폰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저희한테 온 거였거든요. 형들이 와서 소리 지른다. 무섭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아들들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 전쯤에 어머니가 친구분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큰애들이 자꾸 와서 나머지 재산도 나눠달라고 한다.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한다. 어떡하지?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문자들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셨을지.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몸 곳곳에 멍이 있었대요. 팔에도 다리에도 등에도. 그리고 늑골 2개가 부러져 있었고 머리에는 뇌출혈 흔적까지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외부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받은 흔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들이 정말로 어머니를 때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후에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웃들 증언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래층 김씨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위층에서 정말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2개가 고함치고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고 증언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고 했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경찰은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형 모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과학적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형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대화도 거의 안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산 이야기는 했지만 다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먼저 화를 내셨다. 어머니가 우리를 밀치셨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도 실수로 그런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실토했대요. 경찰 조사 결과 그날 형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나머지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요구했대요. 어머니가 이미 너희들한테 충분히 줬다고 거부하시자 점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대요. 어머니가 그만 나가라고 하시자 둘째 형이 먼저 어머니를 밀쳤대요. 어머니가 넘어지시자 이번에는 첫째 형이 왜 막내만 편드시냐고 하면서 발로 차기까지 했대요.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셨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대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친형들이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이미 100억 원씩이나 받았으면서도 더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결국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구속되던 날 저는 그들을 보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형들 왜 그랬어요? 어머니가 형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첫째 형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막내야, 너도 이해해봐. 어머니가 너한테만 더 주려고 했잖아. 그게 공평해?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둘째 형도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형들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도 아직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형들이 단순히 순간의 화로 그런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압박해왔다는 거예요. 첫째 형수와 둘째 형수도 이 일에 개입되어 있었어요. 형수들이 남편들을 부추겨서 시어머니한테 더 받아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특히 둘째 형수는 시어머니가 막내만 편애한다. 우리도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불만을 토로해왔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형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후에도 한동안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어머니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고요. 그들은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 서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상의하면서 30분 넘게 시간을 끌었대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혼자서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재판 과정에서 형수들의 민낯도 드러났어요. 첫째 형수는 남편이 구속된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어머니 재산을 다 포기하고 형님들 선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복수해봤자 뭐해? 형님들이 감옥에 가면 조카들은 어떻게 해? 라면서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도 아직 재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둘째 형수는 더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막내만 편애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다른 조문객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마치 어머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재판을 지켜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시고 그 자식들을 위해 재산도 미리 나눠주시고 그런 어머니를 자식들이 돈 때문에 폭행했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텐데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내야, 왜 형들이 나한테 그럴까? 라고 물으시는 것 같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어요. 100억씩 받고도 더 달라고 하다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 폐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나왔거든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나 하는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막내도 의심스럽다. 진짜 막내만 더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억울해요. 저는 어머니한테 더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형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다양해요. 친구들은 대부분 정말 충격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위로해줘요. 하지만 가끔 그래도 형들이잖아. 용서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라고요. 회사 동료 중에는 너도 이제 재산 다 혼자 받게 되겠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형들을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감정 정리가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형들인데 이렇게 원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끔은 내가 어머니한테 더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제 아내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을 더 챙기고 싶어 하신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못 견뎌서 어머니를 해친 형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줘요. 재판부는 첫째 형과 둘째 형에게
각각 15년과 12년을 선고했어요. 존속상해 치사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판사는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친모이며 생전에 거액의 재산까지 증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어요. 형들은 항소했지만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다니 정말 억울하세요. 어머니는 돈보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더 원하셨을 텐데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고요. 그런 어머니를 정말 죄송해요. 형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같은 일이 다른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족도 원수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부모님을 잃으면 그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만약 지금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돈이 가족보다 소중한지요.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들도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워요. 제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주지만 과연 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형들과는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잘해드리세요. 돈이 없어도 바빠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 확인해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세요. 돌아가신 후에는 더 복잡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특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 형들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사랑해요.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00억이라는 거액의 재산도, 평생의 모성애도,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도 탐욕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가? 부모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형제 간의 우애는 재산 앞에서 얼마나 약한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